1번 연꽃을 뽑으신 분들의 전생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카드 5장을 뽑았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직업이고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 저와 함께 전생 속으로 들어와 보시죠. 카드를 보면 1번 분들의 전생은 일단 신분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기준으로 권위와 기반이 탄탄한 명문가집 자제였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돈으로 양반이 된 케이스가 아니고요. 카드를 보면은 오래된 유서 깊은 집안의 자제였다고 나와요. 집안 대대로 부와 토지를 보유했고요. 한양 혹은 주요 도시의 저택과 땅을 가진 상위 양반 귀족의 집안 자제였다.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관직이나 전통이 집안 대대로 내려옴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아빠나 삼촌 이런 집안의 사람들이 법이나 정치, 행정, 군사 같은 국가 운영에 깊이 관여를 하는 분들이셨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거를 집안 대대로 좀 매우 중요시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엄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현생에서 1번 분들은 법을 어기는 거나 남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이득을 얻는 거 싫어하시고요. 가령 새치기만 하더라도 남들은 다 해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품위가 있고 우아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와 있는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이 그런 집안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요. 어떤 캐릭터냐? 전생에 우리 1번 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물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귀여움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전생에도 되게 귀엽게 생기셨던 것 같고요. 근데 집안에서는 좀 명문가 집의 자제이기 때문에 이런 1번 분들의 통통 튀는 에너지를 좀 막은 느낌, 경계하고 막은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양반이지만 천민이나 일반 백성들하고도 허울 없이 친구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계급은 좀 논외의 것들이었다. 모든 사람들과 평등하게 이제 지내셨고, 그래서 뭔가 집안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개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예나 앞으로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좀 꾸짖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요. 또 학문이나 예법, 교육 같은 부분들을 좀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라든지 뭔가 어렸을 때부터 관직에 설 준비를 집안에서 시켰다. 네, 유년기 시절에는요, 명문가 집의 자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장난치고 뛰어놀 때 일반 분들은 좀 집안 모임 같은 거 불려다니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못이 박히게 들었다. 태어날 때부터 명문과 규율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집안에는 엄격한 규칙이나 예법이 있었고 어른들도 좀 기대가 컸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워낙 상상력이나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뭔가 다른 백성이나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이제 따뜻한 성품을 가지셨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집안 어른들로부터 너는 이제 정이 너무 많다. 너무 부드럽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직업은 뭘까요? 너무나 다르게 직업은 판관이 되시겠습니다. 판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판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지방 행정과 사법, 군사 업무를 함께 맡는 부관급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업은요, 실제로 백성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고 좀 재판 준비를 하고 세금 관리를 하는 이제 실무 권력자인 직업에 속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감성적인 아이가 판관이 되었냐 하면 이 세븐 펜타클 카드가 떴거든요. 이제 청년기에는 과거 준비랑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집안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조급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판관이란 직업은 집 안에서도 좀 이런 직업을 하기를 원하셨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셈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성들에게 맞닿아 있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이제 평등하게 백성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에너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판관이 되고 싶은데 명예 때문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 실제로 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이런 게 유년기 시절부터 여러분에게 큰 열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있는데 집안 어른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다른 길로 갈까 봐 걱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일본 분들의 꿈은 판관이 되고 싶고 판관을 하고 싶은데 약간 집안에서는 판관도 좋은데 조금 더 고위 계층의 일을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방황하는 모습도 보였고 하지만 명문가 자제이다 보니까 좀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네, 스승, 동문, 선배들이 이제 함께 공부하고 그들이 좀 도움을 주고 하면서 단순한 시험 공부를 넘어서 실제 행정이나 재판, 실무들을 좀 따라다니면서 익혔다. 이런 것도 좀 보여지고요. 이때 청년기에 쌓은 인맥이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판관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제 나이로 보면은 좀 늦은 나이에 판관으로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보다 오랜 준비와 관찰 후에 결실을 맺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학문, 인맥, 실무 경험을 차근차근 쌓는 흐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붙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좀 원하는 그런 관직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좀 귀인도 있는 그런 운때를 타고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귀인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좀 높은 고위 관직에 갈 수밖에 없게끔 왜냐하면 명예욕을 이제 과거서부터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다. 현생에서도 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첫 타에 붙거나 그러지는 못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자수성가하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차근차근 좀 잘 되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이 저스티스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요. 일본 분들이 단순한 관리,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얽힌 이해와 분쟁 같은 것을 좀 공정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과 증거만을 토대로 좀 판단을 내리시는 되게 존경받는 판관이셨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좀 부조리한 것을 싫어하고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이게 이 정의 카드라는 게 공정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자여도 부자여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좀 굉장히 화가 난다.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 설사 일본 분들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좀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제 카드로 봤을 때는 좀 장점 같은 게 있는데요. 신중하시고 객관적이면서 쉽게 흥분하지를 않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현재 좀 관리직이나 중간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 담당자 같은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혼자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팀워크 프로젝트에 좀 능수능란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창의적이시잖아요. 틀에 박히지 않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안하고 창조하는 역할들을 현생에서도 해나가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생과 현생에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습관 같은 것들,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지, 전생에서 현생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카드들을 뽑아볼게요. 여기다가, 자, 매지션 카드 나왔고, 그 다음에, 깨 펜타클, 그리고 엠퍼럴 카드,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습관이라 함은 머릿속에서 여러 가정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것들. 또 일본 분들이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관찰을 했을 때 메모하는 버릇이 있다. 사람 말투, 표정 이런 행동 변화를 좀 세세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뭐 일적으로든 뭐 질서나 규칙 같은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게 무너지는 상황 자체가 좀 불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생겼을 때 중재하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툴 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연애적으로나 혼인, 뭐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인기가 좀 많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좀 외모적으로도 귀엽게, 어렸을 때부터 귀엽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감성적이다 보니까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또 다정한 부분도 있어서 좀 이성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자체는 되게 신중해요. 첫눈에 누군가 반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이나 환경 같은 것을 살핀 뒤에야 마음을 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요런 신중함 자체가 연애적으로 봤을 땐 제약이 되기도 하죠. 뭔가 시대적인 신분 차이라든지 가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도 쉽게 고백하지는 못했을 거야 라는 이제 카드가 나와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순수했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 만난 친구한테 첫사랑에 빠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시를 써서 보내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고 좀 은근히 세심한 애정을 표현하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뭔가 연애보다는 동반자 같은 관계를 어렸을 적부터 선호하셨는데 같이 이제 판관이셨잖아요. 같이 내 꿈을 꾸고 좀 이상을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연인과의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현생에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마음을 주기 전에는 오래 지켜보고 판단한다. 사랑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한 번 누군가랑 사귀게 되면은 오래가는 스타일이시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감정 소모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동반자다라는 가치관이 좀 강하실 것 같고요. 좀 전생에서는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좀 외부 상황이나 입장 때문에 망설였던 경험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내 매력을 발산하고 내가 이걸 놓칠까 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과거보다는 보이시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좀 귀엽고 순수하게 애정을 이제 전생에 표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사적인 자리에서 장난과 애교를 섞으면서 플러팅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한 시작을 하되 깊은 유대감이 필요하고 오래가는 안정적인 관계를 여러분들께서는 추구하실 것 같고요.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비슷해요. 편애하지 않고 모두와 고르게 어울리려고 했고 친구들 간의 다툼이 있으면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와 막 쉽게 친해지는 편은 아니셔서요. 속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친구를 맺으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를 좀 일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갑다라는 오해를 한 적도 있으시다. 뭔가 일적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 좀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시련을 겪으셨나? 시련을 겪는 이제 카드를 뽑아볼게요. 퀸컵 카드랑 이제 퀸컵 카드랑 컵 7번 카드가 떴는데, 이 퀸컵 카드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나 헌신하는 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관이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그런 마음을 지나치게 신경 쓸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동정심 같은 게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내가 판관으로서 판결을 해야 될 때 너무 어려웠다. 내 사람도 지키고 싶고, 명예도 지키고 싶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나 시간이 정말 크게 소모되었고, 감정을 잘 다루는 여러분일지라도 내가 직업인으로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1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 뭐 변호사나 이런 판관이나 이런 판사나 요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비슷한 유혹이나 혼란 같은 것을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좀 선택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쪼끔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내 명예나 이제 요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끝끝내 밀어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내 자신은 '배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기회가 오더라도 그게 내 명예를 망치는 일이면 하지 않았다. 좀 여러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신념을 무너뜨리고 "너가 이런 밧줄을 잡아. 이런 성공할 수가 있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굳이 성공 안 하고 말지.'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좀 정직한 분들이 1번 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과거서부터 현생까지 여러분들이 좀 반복되는 테마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테마를 나타내는 카드 3 장을 뽑아 볼게요. 저스티스 카드가 또 나왔네요. 이제 이 저스티스, 아까 정의 카드가 또 나와 줬고, 2 장의 카드가 반복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정직하고 나의 직업이나 명예 요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뭐 일제강점기라 하면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내 명예가 정말 중요하고 내 조국이 중요하고 내 신념을 무너뜨리지 않는 정말 대쪽 같은 분들, 이렇게 정말 명예로운 분들이 1번 분들에 속해 있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반복된 테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순수하고 착하고 좀 귀여운 에너지를 가진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결국에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라는 거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들, 좀 억울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집안의 기대나 뭐 집안에서는 빨리 출세를 하길 원하셨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너 이렇게 하면 빨리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할 때 좀 답답하고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가 뭘 하든 간에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추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왔고 명예나 부를 쌓았다. 이제 과거에서도 그랬고 현생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1번 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시다 보면 명예는 명예가 쌓아지면서 부가 따라온다. 이제 좀 요렇게 보여져요. 늦게 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그 끝끝내 지켜냈던 신념이 있잖아요. 그 신념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사실 아무나 지켜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여러분이 '아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은 돈을 번다고 해도 나중에 끝끝내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1번 분들이다. 이렇게 전생에서 메시지가 좀 보여져요. 결국에는 이렇게 뉴 라이프라는 카드가 뜬 것으로 봐서는 전생에 있는 삶을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현생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아쉽게 그냥 다시 현생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1번 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결국에는 그거를 원하려고 다시 태어났어. 너는 지금 다시 너가 하고 싶은 거 명예를 쌓고 부를 이루고 너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려고 너는 다시금 태어난 거야. 이렇게 과거와 현재는 너가 되게 분리되어 있어. 과거의 그런 아픔이나 시련을 반복하지 않아 라는 카드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런 대쪽같이 좀 명예로운 성향을 가지고 현재도 살아가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원하는 거를 하면서 명예나 부를 얻게 되는 이런 지속적인 반복되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1번 분들의 전생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 빨간 줄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전생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전생을 나타내는 카드 5장을 먼저 뽑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는 카드도 추가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전생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가장 눈에 띄는 카드는 킹컵 카드. 2번 분들은요, EQ, 감성 지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내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표현 방식이 남다르다. 뭔가 상담이나 협상, 코칭,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분야에 아주 큰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솔직함이 무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싫어하고요. 이 사진, 픽처, 이 카드를 보면은 기록이나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하는 직업과도 현재 연결이 되어 있으실 것 같다.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땠냐 하면은 궁중, 귀족 사회와 같은 상류층의 후원을 받는 화가나 시인, 작곡가 같은 예술가였을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나오고요. 신분 같은 경우는 양반이거나 뭔가 자유로운 방랑 예술가? 그렇지만 귀족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였다. 궁중 행사나 의뢰 작품을 하시면서 이름을 알려오셨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집안 자체가 이제 예술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이셨다 보니까 이제 궁이나 이런 상류층 행사에 드나들 수 있는 위치셨거든요. 근데 완전한 서민이었으면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안이 기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이나 예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 성품이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 교육 수준이 어렸을 때부터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가문의 체면이나 명예를 중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엄마가 좀 약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셨다거나 이전 어렸을 때부터 뭐 영유를 다니셨다거나 좋은 이제 교육 수준 같은 것을 좀 부모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이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집안이 근데 어떤 게 보여지냐면 집안이 좀 한때는 되게 엄청 잘 나갔는데 좀 몰락을 겪었다라고 나와요. 재정적인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귀족적인 교양은 유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자가 필요했다. 그런 것에 의존했다라는 가능성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의 과거의 전생의 성격,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보면 예술적 기질이 강하고요. 일단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요. 감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다. 본인의 작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놨을 때 그 작품이 좀 뜬구름 없는 작품들이 아니고 좀 밝고 생명력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작품으로 대중들하고 교감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순수한 것들, 어린아이나 동물 같은 것을 작품 안에 이제 담았겠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예술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전하는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회와 개인을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장대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 뭐 언어적인 부분이나 시각적인 부분들을 세상에 좀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술품들로 집안을 좀 살리자.' 이런 책임감 강한 모습도 좀 보여지고요. 완전히 100% 예술만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예술가가 아니라 좀 되게 현실성이 있었던, '내가 이 예술로서 부와 명예를 되찾고 싶다.'라는 그런 명예욕이나 욕망 같은 것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 또 현생까지 남은 여러분들의 전생의 그런 흔적들을 살펴보면 현재 여러분들은 예술적인 문화, 미적 감각이 발달하셨을 것 같고요. 미술이나 음악, 글쓰기, 사진, 영상 같은 창작적인 분야에 재능이 있으실 것 같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과 진정성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인맥이 많은 것보다도 어떤 사람과 깊은 교감을 맺는 것을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사진이나 영상 좀 기록하는 습관이 현재도 남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요런 거는 쪼끔 특이한 부분이죠. 우리 이번 분들의 유년기 시절을 말씀드리면 전생이에요. 이게 현생에도 연결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번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고 책을 한 구절 읽더라도 그냥 안 넘어가요.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읽어 주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새소리나 또 너무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 그 표정을 보느라고 하루 왼종일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림 그리고 이러셨을 것 같고, 완전한 귀족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화라든지 시, 음악 같은 예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림을 잘 그리셨고 시를 쓰면은 어른들이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재능이 많으신 것들이 좀 보여져요, 과거에. 어 그래서 쪼끔 자라났을 때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파릇파릇한 젊음이나 정말 누구가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재능으로 주목받던 시기였는데요. 궁중 행사라든지 상류층 모임이라든지 연주회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예술적인 재능이나 또 성격이 밝아요. 그래서 귀족 후원자를 만나거나 좀 멀리서까지 여러분들을 보려고 좀 구경 오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좀 구경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셨다. 한때는 질투도 좀 많이 받았어요. 재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왕족이라고 하면 '나는 왕인데 얘보다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 그러면은 좀 약간 질투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또 뭔가 되게 남들 앞에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재능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질투가 좀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 분들의 연애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전생에. 좀 가벼운 연애보다는 마음이 깊이 통하는 관계를 원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연인한테 좀 주기도 하고 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한 16살, 22살 이때 이미 첫사랑을 하셨다. 근데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관이나 예술 세계에도 깊이 영향을 준 사람, 뭔가 페르소나나 뮤즈를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셨다. 결혼은 사실 좀 이후에 25살이나 30살 전후로 하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했던 그 뮤즈와 결혼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안정적인 걸 항상 이제 원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집안이 좀 한번 엎어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결혼, 안정적인 집안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좀 외로울지라도 내가 안정을 택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뮤즈를 계속 그리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 현생에서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이런 현실 때문에 멀어지는 듯한 이런 걸 겪으셨다면 과거와 반복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좀 성격상 사람들을 만날 때 좀 가볍게 만나는 타입은 아니었고 가까운 사람한테 헌신하고 신뢰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후원자나 동료, 예술가, 제자들 이런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때로는 그 관계가 나한테 짐이 되기도 했다. 텐 소드랑 이 텐원드가 동시에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진심을 좀 깊게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무너지는 경험도 분명 했겠죠. 내 진심을 이제 들어지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좀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도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침착한 성미를 가지셨는데 방어 기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전생에 어떤 시련을 겪으셨을까? 카드를 뽑아보면요. 여왕제 카드와 3컵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 두 장의 공통점은요. 풍요로움을 뜻해요. 어떤 공동체 이런 것도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헌신하고 돌봤던 존재, 감정적으로 의지했던 대상이 있었는데 그런 대상들한테 약간의 좀 배신을 당한 그런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시련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재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그 공동체 안에서 약간의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좀 소외시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어, 다들 고만고만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번 분들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좀 비방하거나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좀 까내린다거나 그리고 인기가 좀 있고 외모가 좀 되다 보니까 연인과 친구 사이에서 삼각관계가 생기는 듯한 느낌도 있었겠다.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나는 되게 순수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배신하거나 질투하는 일들이 있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시련 같은 것도 자꾸 겪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고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좀 반복되는 부분들 카드에서 또 살펴보면요. 저지먼트 카드랑 이제 7개 소드, 7개 소드 카드가 또 반복되죠.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고 여사제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현생에서의 우리 이번 분들은 남 눈치를 좀 많이 봐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게 돼요. 내가 가진 재능이 100이면 그 재능을 다 뽐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좀 일부러 좀 백치미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고 너무 똑똑한 거를 티를 내지 못해요. 여러분께서는 남들이 좀 질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된다. 실연에 있어서 현생까지도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여러분들이 좀 반복되는 에너지가 뭘까라고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재능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가진 게 확실해. 내가 먹고 살 만한 그런 무기가 나는 확실한데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좀 질투를 할 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너무 똑똑하고요. 예술을 한다고 하면은 예술적인 재능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리더십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남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내가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랬어요. 과거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재능을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베토벤이 아무리 피아노 잘 치는 걸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그 재능이 숨겨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께서도 아무리 나의 재능을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리더십, 추진력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좀 현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이 카드의 에너지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도 신경 쓰이겠지만 결국 너를 막고 있는 거는 바깥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이번 마음 안에 망설임이 아닐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이번을 멈칫하게 하는 거는 너 자신이다. 너 스스로가 너를 움직이게 하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이제는 현생에서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여도 괜찮아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좀 솔직해져도 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너의 재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 이런 카드들이 좀 나와주고 좀 이런 빨간 실의 노트 카드도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할 거고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들 전생과 현생에 대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봤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3번 평화를 뽑으신 분들 저와 함께 전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을 나타내는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어떤 직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건데 우리 3번 분들 자, 금동전을 타고 나섰죠. 이 펜타클 비중이 어마어마한데요. 과거에도 여러분들은 돈복을 굉장히 타고나셨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인이셨을 것 같아요. 신분은 평범하지만 재산이 풍족해서 양반 못지않게 부유하게 살으셨고요. 인생이 시작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생에도 여러분들이 좀 돈에 집착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과거에도 좀 부유하게 사셨기 때문에 신분은 중하급 양반 이상이고요. 약간 평민이나 떠돌이 신분은 아닌데 다만 사회적으로도 뭔가 부를 소유하는 계층이셨다. 명예보다 여러분들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돈이 있고 곳간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집안 자체는 보수적이지만 좀 체면이나 명예를 중요시하는 집안이었어요. 이제 돈은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귀족들이 누릴 법한 좀 고상한 취미라던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 했고요. 겉으로는 이제 번듯한 가문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굉장히 실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꿈을 꾸더라도 야 꿈이 밥 먹여주냐 약간 이런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부친이 명예나 유산 관리에 집중을 하셨을 거고요. 우리 가문을 너한테 맡긴다. 이런 금전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명예나 이런 재산을 물려받는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꿈을 이루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기보다는 뭔가를 관리하고 지키고 약간 요런 실질적으로 실리적인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권력을 쥐는 건 아니었지만 좀 물 밑에서 전략으로 판을 짜는 스타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왕이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좀 자금을 대줘야 된다 할 때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 정말 부잣집 이런 느낌이고요. 말 그대로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다. 떵떵거리면서 사셨을 것 같다. 여러분의 성격은 뭔가 재산 관리나 이런 계획, 계산하시는
좀 상인이나 근데 단순하게 장사꾼은 아니고 판을 설계하는 기획자적인 상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좀 물질적인 가치를 알고 좀 자산에 대한 감각이 높아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검소하셨지만 속으로는 야망이 있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성향을 가지셨대요. 어, 그래서 주요 업종으로는 책이나 도자기, 그 비단 같은 거 있죠. 그런 예술품을 거래하셨고, 근데 단순하게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랑 예술이랑 같이 중개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좀 궁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좀 판다거나 이런 좀 똑똑한 수완이 있으셨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비밀리에 뭐 외국에서 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보를 알고 좀 그런 기화와 흐름을 읽는 능력이 좀 탁월하셔서요. 현실에서도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실 것 같고요. 좀 시대를 한 발 앞서 본다라고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요아정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아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유행할 것 같아.'라고 해서 요아정을 막 들여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유행을 앞서 내다보는 그런 전략적인 상인이셨다. 그런 감각이 우리 3번 분들한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가치관, 전생의 그런 여러분들의 인물적인 것을 보면은 좀 감정 없는 관계를 잘 끊어내셨어요. 내면에 자기만의 기준과 선이 있고 좀 이걸 지키기 위해 '나는 오히려 친구 없어도 돼.' 이렇게 좀 고독을 감수하는 타입이셨거든요. 그래서 연애 같은 것도 안 하면 안 했지 조건이 안 맞으면 좀 잘 안 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이제 하지 않았다. 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고 현생에서도 돈복과 물질적인 운을 어느 정도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3번 분들은 되게 금전 감각이 뛰어나실 것 같고 좀 현실 세계에서도 물질이나 좀 재산, 뭐 기획, 부동산 이런 장기적인 투자 등에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유산을 받으실 일이 있거나 좀 가문의 부가 축적된다든지 좀 가업을 잇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뭐 아빠 사업을 한다든지 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는다든지 그러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뭐 이루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조합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실에서도 좀 실행력이 뛰어나신 타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년기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모범생적인 아이였다라고 해요. 좀 눈치도 많이 보고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감정이 억제된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착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착했고 공부도 잘하고 셈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서 어른들한테도 좀 이렇게 대적이 되는 좀 그런 아이 있잖아요. '어떻게 쟤는 아이 같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좀 성숙했다. 어 만약에 슬프고 눈물이 나고 막 그래도 여러분들은 눈물을 꾹 참고 원하는 것을 이겨내는 그런 협상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연애적인 부분 어떤 사랑을 하셨나. 감정은 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표현에는 쪼끔 서툴러요. 그래서 뭔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연애는 쪼끔 서투셨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전제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 재산을 어차피 맡긴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뺏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신중하게 들였다.'라고 나와지고요. 어 분석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외모라든지 가정 환경, 직업, 말투 막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아 안 될 거는 그냥 포기하자.'라고 좀 냉정하게 포기를 하시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좀 현생에서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겪으신 시련 카드를 뽑아 볼게요.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겪으셨나 하면 역시나 좀 사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조건이 안 맞아서 내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사랑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여러분들이 좀 떠났대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단 한 번 마음에 이끄는 대로 움직여 봤는데 결국엔 그마저도 좀 조건이 안 맞아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실제적으로 우리 3번 분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누릴 것 누리고 다 살았지만은 내 감정에는 솔직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내가 좋거나 싫거나 이런 것도 잘 표현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뒤흔들 사람을 만났는데 그마저도 조건 때문에 이어지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근데 좌절한 게 아니라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자. 물론 사랑도 좋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더 큰 부를 이루는 게 여러분들의 꿈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반인 것 같고요. 저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 여러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3번 분들 예지몽 많이 꾸시지 않나요? 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나오거든요. 좀 예지하는 능력, 예지몽, 남들보다 내가 항상 이제 위에 있는 위치에 이제 있다 보니까, 왜냐면 부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가 떠받들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딱히 없었는데 과거에, 근데 현생에서 반복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금전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나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감 같은 게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고 나와요. 근데 현생에서도 그러질 수 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로 뭐 이루어진다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거나, 요런 감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서 이어지고 있는, 과거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생에서 여러분들 장녀이시거나,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복지사, 남들에게 뭔가 베푸는 직업일 수 있고, 남들한테 나누어지는 직업이 과거에서부터 현생까지 반복되고 있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우리 3번 분들이 돈이 많고 가진 집안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 돈과 명예랑 부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도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베풀면서 살았다. 그래서 현생에서 여러분한테 덕을 갚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현생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성품이라든지 실제 돈복을 태어나고 나신 분들, 뭐 부동산 감각, 또 머리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남들과 똑같이 배워도 내가 느끼고 이제 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감각 자체가 예민하신 분들, 음, 운명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리하게끔 좀 살아가시는 운명인데, 근데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는 운명인데, 남들도 내가 좀 챙겨주는 운명을 좀 반복돼서 타고 나섰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손대는 것마다 좀 다 성공하고 요런 감각들이 있으셔가지고 현생에서도 그런 거에 덕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좀 보여지네요. 자,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4번 왕관을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전생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신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5장의 카드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유년기와 청년기 시절을 또 알아보면서 현재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왕관 카드인데 또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4번 분들은 조선시대의 왕족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왕이었거나 왕의 혈족으로 태어났다. 전생에 단순하게 귀족이 아니고 왕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결과인데요. 이 시대의 권력과 명예, 안목과 통치력을 두루 갖춘 존재였다. 어릴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4번 분들의 눈빛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느꼈고, 뭔가 4번 분들의 그런 왕족의 혈통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천부적인 감각에 의지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왕족의 신분은요, 약간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거다 보니까 감당해야 되는 일이 많았고 책임감이 높았다라고 나오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품위라든지 책임감 같은 게 요구가 되었다. 그런 과거 전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여러분의 집안을 보면은 대대로 이어진 이제 지혜와 위엄이 있는 집안이고요. 단순하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치력과 판단력, 그리고 어떤 그런 예술까지도 겸비한 명문가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집안의 순수 혈통이다. 이 시대가 주목했던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도 평범하게 태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비범하다라고 읽혀요. 언제나 중심에 서야 했던 존재이고요. 왕족, 가문의 그런 권위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이 로열 헐츠, 이런 정체성이 강한 카드가 뜨네요. 혈통의 명예나 위신 같은 자기 인식이나 책임감이 매우 높은 사람한테 뜨는 카드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내렸던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또 본인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왕족이나 왕실의 가문을 지킨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가문 내에서 어떤 혼사의 결정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던 그런 왕족이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딸, 누구의 자식으로 불렸던, 내 이름보다도 가문의 운명을 먼저 짊어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여러분의 유년기를 보면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주목을 받는 존재였대요. 단순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이 집안 전체가 4번 분들한테 기대를 걸었고, 4번 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릴 적부터 4번 분들은 총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요. 책 한 번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다 이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뭔가 어떤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을 타고난 좀 비범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우리 4번 분들한테 너는 되게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이렇게 탁월함을 계속 기대했고, 다만 그런 게 부담스러웠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주 기쁘게 그걸 받아들였다. 내가 이런 능력까지 타고난 리더이고 인재이고,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능력이 없으면 좀 슬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타고나니 되게 기뻤다. 누가 봐도 좀 특별하게 선택받은 아이였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이제 유년 시절이고요. 영향력을 굉장히 주는 존재로 자라났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문을 대표하는 얼굴이지만 공식 석상에 나가면서 사람들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좀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우리 가문을 빛냈다. 좀 그런 수적인 부분이나 학문적인 부분도 뛰어났지만 여러분은 예술적인 부분에도 두루두루 재능이 있었고, 감성과 지성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훗날에 정세에 도움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겠다. 실제적으로 되게 존경받는 그런 왕족으로서 자리매김하셨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결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문과 가문이 만난 안정된 혼사를 하셨는데, 재산이나 명예 같은 어떤 틀이 좀 완벽하게 갖춰진 결혼이었다라고 하고요. 좀 정략 결혼의 최상위 버전,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왕실의 혼맥이고 상대 지방도 굉장히 명문가이기 때문에 되게 결혼 자체는 성공적인 매치라고 할 수 있고, 이 로열 하트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품위를 지켜야 했던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자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고, 결혼 또한 마찬가지겠죠. 물론 내 뭐 첫사랑이 결혼이 되고 뭐 이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나를 증명하고 행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생에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 하면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여러분은 현생에서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건 집이 얼마나 잘 산 건 간에 그 조건을 보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는가, 나랑 얼마나 잘 통하는가, 이런 티키타카가 되게 중요하시다라고 해요. 현실에선 그런 연애를 꿈꿀 수 있겠다. 왜냐면 과거에서 좀 꽉 막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정해진 흐름 속에서 인생이 결정된 사람이잖아요. 이제 가문이라든지 명예, 혈통이라든지 어떤 수레바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겪으셨나, 전생에 어떤 시련을 겪으셨나, 두 장의 카드를 보면 이런 쳇바퀴 되는 듯한 인생, 그리고 내가 부와 명예는 얻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외로움, 아무래도 좀 고요한 고독, 이런 것들을 과거에 전생에 짊어지고 있었다.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내 인생에서 모든 기쁨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현생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른 사람과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생을 잇는 여러분들의 특징을 조금 찾아볼 건데, 10개의 컵 카드, 7개의 펜타클 카드, 나이트 소드 카드. 굉장히 솔직해요. 되게 솔직하고 싶어 해요. 왕족이기 때문에 솔직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좀 진짜 가족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를 갈망했거든요. 근데 귀족으로서는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현생에서는 진심이 통하는 관계, 그런 것들 되게 집착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외로움도 쉽게 느끼는 타입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사실상은 감정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카드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을 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현실 감각이 굉장히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부분. 그래서 감정이 깊긴 하지만 감정과 상황을 먼저 읽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많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왕족이었을 때 못했던 거를 좀 속도감 있게 내가 좀 해보자. 현생에서는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다시금 재탄생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래서 현재에서 받을 수 있는 과거 전생의 메시지가 뭔지, 이렇게 좀 메시지 카드를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서 혈통으로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본인이 지켜야 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많이 참고 묵묵하게 견디는 그런 인내심이 강해졌대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내가 그런 묵묵함이라든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좀 인내심이 강하게 행동을 하시는데, 현생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파트너도 찾고 만나고 내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유로움을 추구하실 확률이 좀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자유롭지 못했고
틀에 박힌 궁궐의 법도나 그런 거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내가 좀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게 내가 자유연애도 하고 자유로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래. 이렇게 오히려 욜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4번 분들일 수 있겠다라고 읽혀져서요. 왕족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고 왕족의 그런 품위나 기품도 있지만 전생에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니 현생에서는 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현생에서도 많이 읽힌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런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그런 것들은 현생에서도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고 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은 좀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예욕도 같이 가지고 계셔서 어떤 과거의 그 전생의 것을 현생에서도 쭉 이어오시되 좀 자유롭게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가슴 아픈 고통, 이런 내가 과거에 내가 느꼈던 슬픔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왕족끼리 결혼을 해야 해서 왕족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왕족끼리 결혼한 그 결혼도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왕족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충분히 전생에 그 삶을 즐기셨는데 현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 있게 누가 선택해서 누가 나한테 결정 내려주는 게 아니라 현생에서도 과거에는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니 현생에서는 좀 다르게 살고 있다.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내가 누구인지 이런 기준이 높다 보니까 아무랑 만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섞이지 않는 그런 품위가 있으세요. 감정적으로는 무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갖고 있는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런 것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완벽하고 싶어서이지 눈치 보는 건 아니에요. 왕족은 눈치 보지 않잖아요. 말투나 태도도 차분스럽고 뭔가 조심스럽고 품위가 있고요. 말 한마디에 무게를 두는 그런 왕족다운 그런 품위가 있는 행동을 하신다라고 카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생에서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위에 올라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원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면 좀 공직자라든지 뭔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이런 공직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4번 분들 있으지 않을까?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신다. 나란 일 하시는 거랑 되게 잘 어울리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